안녕하세요. 저희는 IBK 분산경제봉사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상으로 밖에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없어 아쉽지만 직접 들으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교육해드릴 테니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과금 납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공과금이 무엇인지부터 i1뱅크를 활용한 공과금 납부, 그리고 공과금 종류별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과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혹시 공과금 많이 들어보셨나요? 공과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공과금이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내라고 하는 돈이에요. 이 공과금 안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러한 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과금에는 크게 생활공과금, 지로, 험금융결제원 CMS, 국제관세범칙금, 지방세, 연금,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과금이 생활공과금인데요. 아래 고지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공과금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과금은 꼭 은행 가서 납부를 해야 돼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를 해도 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과금을 어떻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다운로드는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i1뱅크 어플을 키시고 우측 상단에 석삼 한자 모양을 찾아볼까요? 이 한자 모양의 버튼은 메뉴 버튼입니다. 그럼 이 메뉴 버튼을 눌러볼까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좌측 부분에 보이시는 뱅킹을 눌러주시면 오픈뱅킹, 조회, 공과금, 예금 등 여러가지 항목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과금을 눌러주세요. 공과금을 내기 전 어떤 공과금을 내실 건지부터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전기요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누르시면 상단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시는 납부와 회색깔 글씨로 보이시는 납부 내역 조회 취소를 찾으실 수 있어요. 우선 납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편으로 받으신 전기요금 명세서에 전자납부 번호 숫자 10자리를 찾으신 후 그 10자리 숫자를 전자납부 번호 창에 적어주세요. 그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둘째, 납부금액과 부가연월 확인 후 눌러주세요. 셋째, 이상 없이 다 기입하셨다면 납부를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넷째, 추가 정보가 있으신 경우에 추가 입력을 하신 후 납부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자, 납부는 다 잘 하셨나요? 납부 다음으로는 어르신들이 납부를 잘했는지 조회하거나 잘못 납부해서 취소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납부는 매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하니 꼭 시간을 준수해서 이용해주세요. 저기 보시면 납부 내역 조회 취소라는 버튼이 보이시나요? 저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및 날짜 조회가 가능하고 취소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당일 납부 취소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앞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를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전화요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과 같지만 납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납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자납부 번호 방식과 전화번호 납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번호 입력만 달리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먼저 전자납부 번호를 통한 납부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둘째, 납부 금액과 부가 연, 월 확인 후 눌러주세요. 셋째, 특별한 이상 없이 다 기입하셨다면 납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넷째, 출금 계좌 번호를 선택 후 눌러주세요. 다섯째, 정보 입력 후 납부해주시면 완료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화번호로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납부 번호 방식과 동일한데요. 처음 번호 입력을 전자납부 번호 대신 전화번호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내역 조회의 취소 배너는 이전에 전자요금 납부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단, 고지 내역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청구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방식은 전화요금 납부 방식과 동일하지만 납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전자납부 번호 방식과 전자수용 가번호 납부 방식으로 가능해요. 먼저 전자납부 번호를 통한 납부 방식부터 알아볼게요. 첫째,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둘째, 납부 금액과 부가 연, 월 확인 후 눌러주세요. 셋째, 이상 없이 다 기입하셨다면 납부를 눌러주세요. 넷째, 출금 계좌 번호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섯째, 정보 입력 후 납부해주시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수용 가번호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전자납부 번호 방식과 동일한데요. 처음 번호 입력을 전자납부 번호 대신 전자수용 가번호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수용 가번호와 전자수용 가번호가 헷갈리시다고요? 수용 가번호는 위쪽의 번호, 전자수용 가번호는 아래쪽의 번호입니다. 아래 고지서를 참조하여 구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부 내역 조회의 취소 배너는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내거나 잘못 내셨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 이-납부 통합 수납 처리 기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존 고지서의 전자납부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해당 청구기관으로 문의하여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앞에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총 3가지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과 같이 공과금 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배너에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게 되면 첫째, 아파트 주소와 입주자명을 입력해주세요. 둘째, SMS 수신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SMS는 통장 잔액 등을 자유로 자동이체 미처리 시 발송됩니다. 셋째, 출금 계좌 번호를 선택 후 등록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6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의사항을 꼭 지켜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가지의 유의사항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실수하지는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자동이체 시간은 납부 마감일 오전 8시, 오후 5시 이렇게 총 2회이며 오후 5시 이후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별도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 3번을 볼까요? 거주지 변경 시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반드시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자동이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해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 아파트 자동이체 당일 신규분은 당일 해지 거래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원뱅크를 활용한 공과금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손쉽게 집에서도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납부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다양한 공과금을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과 절약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아요.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족 할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 36개월 미만인 아기가 있거나 5인 이상의 대가족,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30%로 최대 16,000원만큼 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신청은 각 소재지의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따라 관리실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할인 혜택으로는 온라인 청구서 신청입니다. 영수증 등 종이를 이용하는 불편한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간편하게 청구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으시면 전기요금이 월 200만원씩 할인이 되는 혜택이 있으며 가족 할인과 마찬가지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누르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꺼진 스위치도 다시 보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사용할 때 되도록 세탁물을 모아 주 1에서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찬물 세탁보다는 온수 세탁이 전기세를 월 30% 정도 더 절약을 해준답니다. 또한 냉장고의 경우 어디에 설치를 하셨는지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최적의 절약 효과를 위해 측면에서 30cm, 표면에서 10cm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하면 에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이제 수도요금 할인 혜택과 절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수도요금 할인 혜택으로 서울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자가검침을 신청할 경우 1회당 6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수도 요금을 1%, 즉 최소 200원에서 1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정이라면 수도 사용량을 매달 10톤씩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포함해서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 혜택은 주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꼭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쉽게 절수를 할 수 있는데요. 변기 안에 벽돌이나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한다면
일반 샤워기보다 무려 20에서 30%의 물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럼 저절로 수도 요금도 절약할 수 있겠죠? 앞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할인 혜택,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스요금의 할인 혜택과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가스락과 가스앱을 다운받아 가스요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 어플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도시가스 요금 확인과 할인 혜택을 받는 분이 검침과 납부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적립 행사를 통해 가스비 또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라면 동절기 최대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등본상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동절기에는 월 최대 6,0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최대 1,65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보일러 배관 청소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배관 청소만 하더라도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에어캡 등 단열 용품 사용으로 가스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큰 지금 시기에 보일러부터 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혹시 밑 빠진 독에 가스를 붓고 있는 건 아닌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공과금의 납부 방법과 할인 혜택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공과금 집에서 손쉽게 납부하시고 함께 절약해보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용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언제든지 IBK은행에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IBK 부산경제봉사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